자, 그럼 바로 이어서 1부 마지막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사 명장 신바람 장사 점프업이라는 주제로 최고의 점포를 만드는 신바람 장사 비법에 대해서 본사 김철은 회장님의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년 반 만에 오프라인에서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그 포럼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전에 뭐 이게 중단은 없다. 모이지 못하게 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가맹 점주님들께 뭐라도 도움이 되게끔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이 의지를 뭐 꺾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점주님들도 다들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조회수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정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체력이 강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지난 37년 동안 정말 전 세계 누구보다 저는 장사를 많이 했고 많이 연구했고 실천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정보의 가치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이 시간을 기점으로 그 많은 점주님들, 지금 저희 점주님들 중에서 30~40%가 역대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코로나보다는 낫지만 지금은 고금리에다가 고물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반으로 줄었어요.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30~40%의 가맹 점주님들의 매장은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도 지금 역대 기록을 깨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60~70%의 가맹 점주님들, 그 점주님들이 이제 같이 성공의 대열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우리 그 이제 협력사 중에 그 EJ 플라워라고 저희 이제 오픈하면 이제 꽃도 보내드리고 뭐 이제 우리 화분도 거래하는 또 좋은 협력사가 있는데, 그 난을 이렇게, 원래 난이 꽃이 잘 안 피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그 난이 이제 꽃이 펴서 귀한 거라 오늘 또 의미 있는 이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 가져오셨더라고요. 저 선인장의 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뜻은 도전이래요. 도전. 저하고 너무나 잘 맞죠. 도전이라는 거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히 거쳐야 될 이런 내용이겠죠.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에서 그 장태순 대표가 브리핑했던 것 중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족슐랭의 어떤 브랜드가 지금, 그러니까 족발 브랜드는 원래 있던 브랜드죠. 그 업종이죠. 그러나 차별화가 중요하다. 독점적인 차별화면 더 좋겠다. 족발집에면은 메뉴의 차별화는 거의 없잖아요. 어느 집이 좀 더 맛있냐, 덜 맛있냐. 우리 주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3개월마다 신메뉴를 내고 계속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근데 이제 족발 업종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다. 기존에 없던 메뉴, 고객들이 더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자 해서 이제 아까 사진에 나와 있던 이런 메뉴고, 그 중에 이제 큰 거 하나가 보였을 거예요. 어떤 점주님들, 도전적인 분들은 와, 저거 상당히 효과 있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반대에 계신 점주님들은 와, 저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저렇게 많이 담아서 나가려면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 아까 그 용기에는
내용물이 많은 게 아니라 추가되는 내용은 한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따로따로 다 나가던 거를 모아서 플레이팅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효과는 일단 모아놓으면은 별거 아닌 것도 별거가 됩니다. 돼지대첩에 아까 천통 불판, 천하통일을 하자, 천하통일 불판인데 그게 거의 75cm, 굉장히 크죠. 그리고 와, 저것도 다 담아 나가려면 저거 얼마나, 어차피 삼겹살집에 가면은 이것저것 파절임부터 해서 뭐 양파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나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메뉴가 추가되는 거는 한 두 가지, 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똑같은 걸 나가면 효과가 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부담이 되면서 뭐 이렇게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꿈꾸고자 하는 이제 목표가 장사 쪽에서 어쨌든 최고가 되자 뭐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사의 수준을 끌어올리자라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사 강연에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이라이프 백전백승 성공 강연에, 성공 앞에 살짝 장사를 넣어서, 그러니까 살짝 넣은 이유는 저는 각 분야에서 많은 강연들이 있어요. 근데 장사에서 최고가 아니라 강연에서 우리가 최고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갖고 있고, 한 10번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비단 장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장사의 인생을 대입하면은 그것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오셨던 분 중에서 이제 그 유명한 회장님도 한 두 분 오셨는데, 너무나 진짜 이건 생각했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 아들도 가서 장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참고로 장사하는 관계가 없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어떤 이제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좋으시고, 그리고 점주님들 자녀분, 또 스텝 중에서 그래도 전도 유망해 보이는 이런 직원이 있으면 챙겨주는 차원이겠죠. 그거를 듣게끔 하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산성이 많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냥 준비된 이런 어떠한 이제 제가 일방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가맹 점주님들이 이제 진행하셨던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출 점포 랭킹에 계신 점주님들의 여러 건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하나 추가한 게, 우리 가맹 점주님들 중에서 장사를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징도 있지만 또 거기서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저희가 이제 그 FQMS를 통해서 바로 소통이 되긴 하는데, 그걸 또 잘 활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장사하시면서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한 40분 정도가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한 세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도 이번 기회에 이제 매주 우리가 플러스 친구를 보내드리잖아요. 장사에 대한 거. 그 내용에다가 한 가지씩 최적의 답을 올려드리고, 그거를 이제 그 FQMS든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 점주님들이 좀 이런 상황일 땐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아무 때나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다 이게 돈입니다.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거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제 가맹점의 사례를 봐도, 어떤 가맹점은 뭐 1000만 원 올라간 매장이 있고 2000만 원이 더 올라간 매장, 3000만 원이 더 올라간 매장,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수상하신, 아까 오셨더라고요. 인사를 나눴는데, 충남 보령 점주님 같은 경우는 오픈한 이후에 몇 년 동안
3,500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던 매장이에요. 근데 이제 점주님이 마음을 딱 잡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난번 그 당시 매출을 보니까 7,9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라는 게 제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움직이시면 그 움직이신 만큼 매출은 올라가고 수익은 올라가게 됩니다. 매장 아까 이제 2부의 토크쇼 이제 그것도 이제 새롭게 시도를 하는 건데 한 점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SV가 다 어떻게 다 외우셨죠? 그러니까 외우긴 뭘 외워? 너도 나이 50대 돼봐. 절반은 다 잊어버리지.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저도 벌써 이제 59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인천 서창 이지구점. 예. 자, 여기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 승계 매장이에요.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점주님이 원래 하셨던 점주님이 본사에서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조언을 드리잖아요. 근데 참 진짜 매뉴얼대로만 하시면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이렇게 그냥 그저 그럴 정도의 매출을 이제 올리시고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승계를 하신 거예요. 승계하시고 나서 우선 영업시간 철저하게 준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업시간 준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휴무하던 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휴무하던 거를 이제 당연히 중단을 했고, 고객 환대 서비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객을 환대해야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 철저히 준수를 하자 해갖고 그걸 숙지를 하시고,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상 교육 매뉴얼 잘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달달 외우시고, 또 이 딜리버리도 그전에는 이제 끝까지 안 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딜리버리 많이 안 팔아도 돼요. 그건 홍보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돈 들여서 홍보하잖아요. 이거는 돈 벌면서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팔지 않아도 돼요. 한 달에 뭐 300만 원이든 400이든 아니면 200이든 관계없습니다. 200만 원이면 하루에 뭐 서너 테이블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 부담도 안 됩니다. 배달을 해갖고 매출을 끌어올리고 인력을 또 투자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원래 하는 거에서 몇 팀 정도가 추가되는데, 그 퀄리티가 우리 월등하잖아요. 용기부터 해서 메뉴 월등하죠.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배달시켜 먹고 매장에 온 것보다 더 깜짝 놀래요. 그러고 나서 역시 이게 펌비었기 브랜드 이미지가 되겠죠. 그분이 어느 우리 상권에 나와서 소비를 할 때 우리 매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별점을 5점을 유지. 그러니까 4.9점 이상은 해줘야 돼요. 이 딜리버리를 하면 매출보다 중요한 게 평점입니다. 근데 여기 점주님은 사실 5점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상한 고객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 깎아 먹어요. 4.9점이면 그러면 훌륭한 거다. 5점은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딜리버리 매출 300만 원에 그런 결과 전전분기 대비면 동일한 조건이죠. 우리가 성비수기가 1년에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격분기로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조건인데 무려 40%의 매출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매출까지 언급을 안 하면은 그 앞단에서 얘기한 것들, 뭐 환대 서비스, 매뉴얼 철저히 준수, 뭐 이런 거 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4등을 하신 용인 남사 신도시점, 우리 점주님은 이제 한 6년 정도 되신 매장인데, 여기도 이제 환대 서비스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리고 이 매뉴얼 숙지, 코로나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막 열변을 토했잖아요. 지금 돈 벌기 글렀습니다. 본사도 사실 거의 7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0시까지 할 때 로얄티 감면, 9시까지 할 그 감면하고 아예 면제하고 개발 용기 무상으로 막 지원해 드리고, 그 어려울 때 매출 점프업 오늘도 하고 이제 이어지지만 그것도 했고, 왜냐하면 점주님들한테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매장이 많다 보니까 그 70억이라 그래도 표시가 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40%의 점주님들이 반응을 보이셨던 거죠. 여하튼 그때 이제 그 동영상도 교육을 그렇게 부르짖었죠. 돈 벌기는 어렵지만 경쟁력을 버는 거는 절호의 기회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게 더 나은 거죠. 팬데믹 끝나고 나서는 돈 더 벌 텐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결과가. 그리고 6대 패밀리 서비스도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좀 약간 등한시 하시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도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 50대 된 고객, 얼마 전에 올라온 자료인데 50대 테이블이 이제 그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50대 고객이 이제 너무 좋아하고, 좋아만 해도 우리가 장사하면서 흥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끔 기분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분파인가 봐요. 전 테이블에 맥주 2병씩 골든벨을 울려준. 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어쨌든 이제 재미가 있고, 재밌게 하다 보면 이제 최대한의 매출과 수익을 벌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거를 지금 이제 알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펀딜리버리 매출도 800만 원을, 그러니까 이 정도면 펀비어킹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별점 4.9점.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가 2층 매장인데 2층 1층보다 불리하잖아요. 2층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냥 바로 올라가는 2층이 있고, 큰 건물은 돌아서 아주 미로처럼 들어가는 데가, 여기가 어려워요. 근데 35평 2층에서 어쨌든 지금 평균 4천 이상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계신,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그 입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건 뭐 대단히 우리 점주님이 이제 뭐 거의 달관하셨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7위는 브랜드가 이제 족슐랭입니다. 족슐랭 하남 미사역점. 여기는 이제 한 2년 차 되는 매장인데, 점주님이 장점은 뭐냐? 그 전에 장사를 여러 개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잘하셔요. 그 전에 대표적으로 김밥집. 이거 김밥집이 객단가가 낮아서 굉장히 몸이 아주 그냥 힘든, 한 테이블 해봤자 뭐 7,000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걸 하시다가 이제 이 족슐랭이라는 브랜드를 하니까 뭐 테이블 단가가 뭐 5, 6만 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이제 김밥집이나 이런 걸 하시면서 성실이라는 거는 몸에 배셨고, 그리고 족발집 하다가 김밥집 하면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계산할 때 7,000원이면 이게 흥이 안 나요. 아니 이게 뭐야? 근데 이건 반대잖아요. 자꾸 너무나 살갑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다들 김밥집 하다가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정말 기쁘다 하고 장사를 해보면 가짜로라도 정말 기쁜 결과가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 다들 뭐 편의점이나 김밥집 이런 거 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홀 주방 멀티플레이어. 이 김밥집 하시면서 뭐 몸에 완전 배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점주님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직원들이 즐거워야 고객들이 즐거울 수 있다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 직원들 식사, 진짜 가족처럼, 제가 늘 얘기 드리죠. 가족처럼으로 부족하다. 가족 이상으로 하면 더 좋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족들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겠죠, 당연히. 모든 일이 다 그래도 풀어질 텐데. 근속기간도 늘어나고 직원들도 좀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무휴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한 결과 25평 매장에서 홀 매출이 5,700만 원, 배달 매출이 2천만 원에서 7,700만 원에 테이블이 9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난 매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 점주님들은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우선 메뉴 퀄리티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접객을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이게 성공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절대적인데 그게 거의 8, 90%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겠죠. 8위를 하셨던 은평 서부병원점, 우리 이제 바로 앞에 지금 제 뒤에 앉아 계신데, 서부병원점 그 구산사거리점 점주님이 이제 앞에 계신데, 은평 구산사거리점하고 서부병원점 점주님 두 분은 아주 단짝이에요. 장사하시면서 알게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대부분 열심히 하는 분들끼리는 잘 안 모여요. 내가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좀 부진한 점주님들이 좀 보통 몰려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가게를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장사할 때는 손님들하고 뭔가 접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엄한 대로 이제 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구산사거리점 점주님과 은평 서부병원점 점주님은 정말 마인드가 좋으시고, 그리고 우리 점주님들이 또 이 롤모델로 삼으실 만한 게 서부병원점 점주님이 67세예요. 그리고 구산사거리점 점주님이 64세. 딱 보면은 근데 54살로 보이실 거예요. 되게 젊어 보이시고,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굉장히 혹사한 사람이에요. 아니 20년 동안 저 18시간 일했어요, 하루에. 그리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2시간으로 줄였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리고 큰 난관도 엄청 겪었고. 제가 폭삭 늙었나요? 아니 우리 점주님이 그 구산사거리 점주님이나 서부병원점 점주님 두 분 다 보면은 다 10년 이상 젊어 보이셔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움직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힘들고 아니고 이게 아니다. 우선 마음이 좋아야 된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더 몸이 쬐는 게 아니라 더 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부분이겠죠. 그 은평 서부병원점 환대 서비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걸 제일 잘해요. 우리 전체에서. 상권은 최하의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2층이에요. 2층도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많지는 않다. 근데 고객들의 7, 80%를 다 알아요. 7, 80%가 찾아요, 손님을. 여기 앉아 계시네. 네. 아까 오신 걸 못 보셨는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7, 80%가 찾는다는 거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단골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점주님은 가게를 비울 수도 없어요. 가게 안 비우면은 그게 매출이 또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빡세게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저는 진짜 빡세게 놀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점주님들 일을 어쨌든 놀이화 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놀 때는 이제 매장이다. 그리고 다른 데서 놀 거는 한 10년 바짝 해서 진짜 한 2, 30억 벌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하게 선택을 하시는, 이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타임 메뉴 적극. 입지가 불리하니까 뭐라도 더 해야 되고, 일단은 챙겨주시는 걸 좋아해요,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타임 메뉴 뺐다 그랬을 때 난리가 난 거죠. 많은 점주님들이 이게 할인해가 하는 거 좀 탐탁지 않다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적극적인 분들은 그것도 다 반대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로컬로
하고 계시는데 그 매출도 적지가 않습니다. 신메뉴 출시를 할 때 직원들끼리 이 품평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물론 하시는 점주님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만족할 때까지는 잘 안 하실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당연히 그러면 식재 비용은 들어가겠죠. 식재 비용 들어가는 이익보다 이 고객이 만족하는 이익이 더 크다. 이 절감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 안 하면은 비용은 줄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용이 설령 들어가도 고객들이 더 신메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그게 훨씬 이익이다. 당연한 거겠죠. 그걸 보면서 실천을 하고 계신 뭐 수입 맥주, 특히 스텔라. 그 비법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스텔라 절대 매출이 높지는 않은데도 스텔라는 거의 1등이에요. 스텔라의 성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계시고 딜리버리도 이제 한 220만 원 정도. 훌륭합니다. 평점은 4.9점. 좋죠. 전 전분기 대비 여기도 15.2%가 또 올라간 거예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 서울병원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제 그 두 분이서 깐부라 그러죠. 이제 아주 잘 맞으세요. 그래갖고 그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또 잘 하시고 우리 구산사거리 점주님 매장은 그 조금 더 그래도 여기도 2층인데 입지는 조금은 나요. 여기도 뭐 그렇게 되게 저기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대략 한 30평 매장에서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매출을 보면 인정을 해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예, 그리고 안산 선부광장역점 우리 장상명장 클럽 점주님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아까 그 썸머 쿨링 유니폼 그때 이제 장사명장 클럽 간담회에서 제안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주님 중에 한 분이 여름엔 너무 더운데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지 좀 입으면 안 되냐. 근데 이게 아무나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사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으로 약간 썸머 소재 좀 시원하더라고요, 소재가. 그래서 저거는 뭐 그 편하게 원하시는 분이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선부광장 역점도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제가 좋은 자리에서 매출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은 다 뺍니다. 불리한 데서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는 2.5층이에요. 매장이 2층인데 높은 2층이 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펌비어킨 바꾸기 전에 비해서 약 2배 반 정도의 매출, 지금 7천만 원 이상을 달리고 있으니까 아까 오셨더라고요. 인사 나눴는데 굉장히 뭐 여기도 이제 뭐 노후화된 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 교체. 그 우리 점주님들 중에도 그러니까 돈 투자를 막 하라는 거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투자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용기가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본사는 그거에 수백 배, 수천 배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나 경쟁력이 더 올라가니까 하는 건데 원래 있던 용기가 아직은 쓸만한데 물론 이제 퀄리티는 완전히 다르겠죠. 디자인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쓰는 분들 계셔요. 이거는 완전히 손해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멋있는 내가 뭐 일을 하는데 뭐 패션몰을 하든가 하는데 옷을 샀는데 원래 있던 옷이 아깝다고 새 옷 안 입고 원래 거 입으면 그게 과연 유리할까요? 아마 콜업도 안 될 거려. 부르지도 않을 거려. 그런 거 입고 다니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쓰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용인 마평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10년 된 매장인데 승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대 이렇게 유지가 되던 매장인데 지금은 5,700만 원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 그전에는 자리를 자주 비우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점주님은 절대 비우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리 동영상 철저히 해서 그 전에 비해서 한 20점을 끌어올렸어요. 이 메뉴 퀄리티를. 그리고 이 홀 인원 2명으로 뭐 매출 200만 원을 달성할 때는 인센티브로 2만 원씩, 3명으로 300만 원 달성하면은 3만 원. 이것도 그 정도면 나도 주지 뭐 이러시는 분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매출 아래 단위라도 금액을 낮춰서라도 뭔가 소소한 직원들한테 흥미거리, 재미거리를 주면 그게 다 고객 서비스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그리고 조건부니까 나쁠 것도 없어요, 또.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와우 매출이라는 걸 하잖아요, 본사 직영점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같은 범주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 랭킹 매장이 30등까지 있는데 시간 때문에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점주님 중에서 이제 Q&A로 질의를 주셨던 것 중에 이제 한 3개 말씀드릴게요. 대림점에서는 매출과 순이익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당연히 순이익이 중요하죠. 순이익이. 근데 순이익을 높이려면 매출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중에 일시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구간이 살짝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여기서 100만 원만 더 올라가면 사람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수익이 떨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100만 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500, 1000만 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이익 관리를 할 때는 일단은 매출을 한계 매출까지 다 끌어올려 놓고 나서 그거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직 매출까지는 한참 더 한계 매출까지 나갈 게 있는데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뭐 임금이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그냥 매출을 그냥 좀 반 이하로 설정하고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근데 최적의 수익을 거두려면 일단은 매출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최적의 수익이 나오는 매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일찍 그걸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 하시는 가맹 점주님인 것 같아요.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뉴 퀄리티를 잘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접객도 기본이잖아요. 그거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불리한 조건에서도 대단한 매출을 올리는 데들이, 아까 구산사거리도 2층이면서도 너무 낡은 건물이에요. 가보시면 놀랄 정도예요. 거기다 또 건물도 못생겨갖고 삐뚤빼뚤해요. 계단도 불필요하게 있고. 근데 다 그거를 타개했잖아요. 뭘로 했겠어요? 우리 점주님 뭐 유니크한 아이디어로 이런 거 아니세요. 그 두 가지를 매우 우수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죠.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돈을 말씀드리는 건지 큰 돈을 말씀드리는 건지. 작은 돈은 그냥 이제 장부만 제대로 써도 지금보다 더 법니다. 근데 이제 큰 돈을 버시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승부를 걸어야 돼요.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난 그래도 7년 했는데 그 7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년 플랜 하에서 7년을 제대로 했으면은 거의 10억 이상 더 벌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하고 있는 매장에서 최대한의 매출을 끌어놓고, 그 다음에 상권 안에서 가게를, 우리 브랜드 아니어도 괜찮아요. 상권 안에서 대신에 2개, 3개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한 달에 3, 4천만 원 이상은 나오게끔 가야 돼요. 가능합니다. 그건 다 가능합니다. 가야 돼요,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년 후면은 그래도 이제 조그만 상가라도 벌어놓을 수 있는, 이제 받아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적인 뭐 재산이나 이제 뭐 포괄적인 재산, 우리가 돈을 번 것만이 번 게 아니에요. 지금 장사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돈도 많이 버시죠? 그게 수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금 매출이 부진한 매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가치는 매달 500, 700만 원씩 더 벌 거예요. 그것도 다 수익이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벌어놓은, 앞으로 미래에 자동으로 더 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학습도 필요하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 열심히 하는 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대충 하는 게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뭘 하든 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재미있고. 예, 지금 뭐 이제 질의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아까 장태준 대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이제 하나 큰 변화가 그 멀티 타입 이제 출점 전략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어요. 최근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어떤 매장은 50평 매장이 있고 어떤 거는 20평도 있어요. 그러면 뭐 펌비어킹이 특히 이제 메뉴가 많으니까 이제 뭐 펌비어킹을 예를 들면 50평 매장은 그래도 우리 지금 한 40, 한 5, 6개 되잖아요. 그 메뉴 정도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의 매출이 나오려면. 아니 메뉴 한두 개 갖고 매출 똑같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근데 20평은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전 세계의 모든 브랜드는 동일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환경이 좀 바뀌었다. 테이블 오더라 그래갖고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펌비어킹 같은 경우는 5개 타입으로 분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평 매장 같은 경우는 한 25개만 있어도 충분히 제가 볼 땐 같은 매출 나와요. 그럼 차이는 뭐가 있냐? 우선은 숙달할 수 있는 것이 50개 어쩌다가 하나 나가는 거 일주일에 하나 열흘 이것도 있잖아요. 자주 안 나가는 건 좀 띄고 자주 나가는 걸 더 하다 보면은 더 숙달이 되고 그 메뉴들의 퀄리티는 더 올라가겠죠. 적재 창고가 여유가 생길 거예요. 어쨌든 그 전체를 다 하려면 그만큼 적재 창고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게 큰 매장이 그냥 내가 좀 편해 보겠다고 메뉴 작은 걸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양하잖아요. 뭐 20평, 22평, 뭐 25평, 30평, 40평, 뭐 100평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의 운영에서도 좀 더 이제 효율을 기하니까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 담당을 통해서 좀 이렇게 그 좀 대화를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뭐 코로나19 말고도 IMF 때도 완전 폐가망신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했었잖아요. 뭐 벌써 한 4, 5년 됐는데 그 좀 전에 그 오늘 정말 멋있게 하고 오신 우리 성수역점 점주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매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경제 브랜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바로 옆에 70평짜리 금별 들어와 있고 근데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근데 얼굴은 더 좋아지시고 매출도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겪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잖아요. 6.25도 겪었는데 못할 게 어딨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또 직원들 불안해, 점주님도 힘들어하니까 뭐 돈도 빌려다가 막 할 건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제 꿈은 어쨌든 변함이 없고 더 다져졌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전화위복으로 만들었다고 봐요. 실제로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 목표가 어쨌든 10년 후쯤에는 그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자. 그것도 10조 이상 가치로 가자. 저도 37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실 저는 일이 누리고 일이 즐거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뭐 취미 뭐 골프 치는 것도 없고 뭐 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일을 즐기자. 이걸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든 거는 없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임직원들한테 10%오면은 그것도 큽니다. 1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업계 최초로
여지껏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 가맹점주님들한테도 기여도에 따라서 10%를 상장할 때는 배분을 하자. 저는 매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오로지 상장이지. 만에 하나 뭐 그럴 분이 있을까 봐 그래요. 또 혹시 의심 많은 분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중간에 매각해버리고 빠지면 어떻게. 매각도 똑같아요. 무조건 10%는 내 것이 아니다.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물론 저도 뭐 큰 나름 성공을 자신을 하지만 그 성공에는 우리 임직원, 그다음에 우리 가맹점주님들,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이제 수립 중이에요. 그 평가, 이게 뭐 n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도달할 수 있는데 기여 연수와 기여한 내용들을 놓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도 적지 않게 될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뭐 1, 2천만 원 갈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뭐 10억 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설정하고 오늘을 사는 거랑 아무 미래가 없이 희망 없이 사는 거랑은 완전히 즐거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오랜만에 하는 행사고, 또 이런 자리에 사실 뭐 초대 가수라도 초청해서 노래 한 곡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핫한 이명웅을 초대하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냥 한 곡 부르고 일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무보수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이 노래를 제가 한 이유는, 제가 이 노래를 한 열흘 전에 알았어요. 이게 한 2년, 3년 전에 나왔던 거라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불러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도 내가 나한테 들려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오늘 또 선정을 한 거는 그 대상이 점주님이 될 수가 있어요. 본사에서는. 본사는 또 점주님들은 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대상이 고객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어쨌든 가사에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주 좀 틀어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애틋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점주님들을 사랑하는 또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회장님의 감동적인 무대였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